펜타는 무슨 뮤지션이 나와도 슬랩 하시더라고요. 가면 무조건 이제 기웃기웃거리는. 작년에 이 사람 봤어 내가. 눈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일본 음악에 대한 편견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뭐 엑스제팬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디자인이 그냥 별로. 디자인이 별로예요. 내가 그래도 입고 다니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안녕하십니까, 패벌리버 채널 시청자분들. 혼자 페스티벌 즐기는 프로 페스티벌러 패벌리버입니다. 이거를 되게 오랜만에 외쳐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어색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텐션이 바뀌셔가지고. 네. 좀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스페셜 게스트 황선업 평론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스페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그냥 게스트고요. 예, 음악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황선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즘이라는 웹진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작년부터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일본 음악 관련 브런치도 운영 중이고요. 여기서 뭐 여기저기서 글 써달라고 하면은 뭐 글을 써주고 있는. 2010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그렇죠. 2010년도부터 이즘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벌써 횟수로 14년째네요. 와, 오래됐네요. 네, 진짜 오래됐네요. 음악 제가 모르고 페스티벌을 좋아하지만 네. 거기 출연하는 모든 뮤지션은 사실 다 아는 건 아니라서 네. 음악적 지식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어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어쨌든 심층적인 거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네네. 평론가라는 지금 직업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글로써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뭐 관련된 건 다 하는 거죠. 이제 뭐 글로 보통은 이제 많이 저는 쓰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섭외가 오면은 뭐 네. 이런 영상을 찍기도 하고 문득 이제 제가 이즘이라는 웹진에 자주 들어가서 네. 글을 봤었는데 필자 공고가 뜨는 거예요. 거기 지원해서 이제 운 좋게 붙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평론 생활의 시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번 펜타포트 네네. 라인업에 이제 좀 일본 뮤지션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섭외를 드린 건데 원래 이제 일본 음악 쪽 약간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일본 음악을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긴 하죠. 왜냐면 이제 이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너무 다 팝 박사들인 거예요. 난 팝 쪽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겠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마침 일본 음악을 듣고 있어서 그럼 내 경쟁력 분야는 일본 차별화를 음악으로 좀 일본어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원래 일본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럼 일본 음악과의 어떤 인연은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 네. 친구 CD를 빌려 들으면서 이제 그때 그 MP3 CDP라는 게 있었어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리버거. 그렇죠, 아이리버거. 그렇죠. 같은 반에 일본 음악을 듣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 CDP를 빌려가지고 들었는데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일본 음악을 듣게 됐고 아까 이게 내 취향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일본 음악을 이렇게 듣고 글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던 혹시 뮤지션 기억하시나요? 원래 처음에 들었던 건 하마사키 아유미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까 그 CD에 있어가지고 그 들었었는데 별로인 거죠. 제 취향하고는 안 맞는 거죠. 다시 한번 빌려서 들었는데 그때 제가 꽂혔던 게 두에지 인피니티라는 그때 히노아타루 사카미치 이런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다, 내 취향이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 아티스트를 파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일본 음악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그럼 그때는 학생이시니까 근데 네. 약간 일본어를 뭐 전공하셨다거나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했던 건 아니고 근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게이머시군요. 해서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수능 끝나면 난 일본어를 배워야겠다고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고 다음 날부터 저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하기 시작했고 게임하려고. 게임하려고. 그리고 이제 노래 가사도 좀 궁금해지고. 네, 노래도 궁금하고. 노래 그러니까. 궁금해. 일본어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필요해졌다라고 느껴서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했고 이중 전공을 일본어로 하면서 지금은 뭐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네네. 좀 그런 게 되게 부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음악을 가사로 듣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듣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가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근데 이제 관심이 좀 생긴다 하면 가사까지 보면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본 음악이나 뭐 외국 음악 듣고 있으면 네네. 옆에서 좀 잔소리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왜 그걸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론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가사로 음악을 꼭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소리나 멜로디도 뭐 중요한 요소고요. 뭐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아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좀 해외 음악이나 아. 일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쵸. 많이 공감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 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공감해 주실 거예요. 펜타포트 얘기를 해볼 텐데 혹시 이제 평론가님은 펜타포트의 이제 어떤 추억이나 경험 펜타포트에 대한 추억이 많죠. 저도 이제 12년의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페스티벌을 본격적으로 가게 됐고 그때는 이제 처음엔 지산을 먼저 갔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신세계. 그래가지고 저는 매년 이제 일본에 하나, 적어도 하나, 한국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페스티벌은 거의 10년 동안
다녔다고 할 수 그럼 있겠는데 처음 페스티벌이 2012년 지산이었던 네, 거예요? 지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톤 로지스, BDI 뭐 이런 오. 리암 별로 별 볼 일 없을 때 네. 그때만 해도 리암이랑 노일은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리암이 좀 대세잖아요. 대세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 솔직히 노일 없는 리암 누가 잘 될 줄 알았겠어요. 네. 펜타는 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14년도요? 네, 이때 그때는 누구였나요? 카사비안, 이디오테이프, 포1 갔었는데 뭐 트래비스, 스타시엘러, 스캔들 이때 이디오테이프 저 라이브 처음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이디오테이프 라이브가 진짜 재밌죠. 숨쉴 줄 안 주고 밀어붙이는 총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5번을 갔더라고요. 펜타만 펜타포트만 5번. 그럼 펜타포트는 이제 평론가님한테 네. 약간 어떤 분위기인가요? 펜타포트는 어쨌든 진성 락 덕후들이 모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지사는 사실 저 갔을 때마다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 힙스터? 인싸들이 모이는 그런 느낌인데 사진 찍으러 오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여기는 진짜 슬램하고 그쵸, 뭐 약간 여름 락페를 정말 즐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매니아들이 모이는 매니아들이 모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놀기 좋다. 분위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재밌게 노는 곳이 펜타포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락 페스티벌에 약간 그 EDM 뮤지션들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지산이 좀 EDM 뮤지션들을 많이 섭외했어요. 이제 막 제드 막 이런 맞아요. 헤드라이너 쓰기다 그때 보러 갔었는데 난 제드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너무 재미가 그냥 없어.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제가 재미없었어요? EDM이 좀 안 맞는 거다. 제대로 따로 듣는 건 좋아요. 제대로 따로 듣는 건 좋아하고 디스클로저도 좋아요. 근데 약간 뭐랄까요? 라이브로 부는 거는 왜 굳이 내가 여기서 제가 월드패도 지인이랑 갔다 왔었는데 월드패도 별로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EDM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네.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에 그렇죠, 약간 페스티벌에서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찐 락 뮤직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EDM 뮤지션들도 당연히 이제 이런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섭외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펜타포트는 조금 더 락, 뭐 본질에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있다는 네. 느낌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펜타포트의 메인 헤드로 섰던 뮤지션 중에 그런 뭐 스크릴렉스나 네네. 방금 말씀하신 제드 뭐 이런 켈빈 해리스 뭐 네네, 이런 뮤지션들이 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못 왔던 거 아닐까요? 못 왔겠죠. 뭐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작년에 혹시 가셨나요? 작년에 갔죠. 작년에 좀 어땠습니까? 작년에 진짜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펜타포트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저녁 정도 돼서 헤드라이너급이 이제 나올 무렵에 이제 꽉 차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뭐 한두 시부터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펜타포트에. 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낮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전 처음 봤던 거죠. 음악 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주변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억을 해보시면 19년, 18년 이때 갔을 때 주위에 막 개발 중이고 아파트 숙소, 짓고 숙소 예. 잡으려면 막 나가야 되고 이랬는데 그쵸. 그 근처에 레지던스 아파트가 싹 다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레지던스 잡아서 잘 수도 있고 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았다. 아. 그래서 약간 금인패 생각하고 오신 분들, 약간 이런 분들이 그 뭐지 뭐 그랜드 민트- 서재패 그린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같은 약간 그런 피크닉형을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피크닉형 페스티벌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슬램하는 거를 막 눈살 찌푸리 하시거나 막 떼창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트위터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막 자우림 떼창하느라 제대로 노래도 못 듣고. 근데 사실 페스티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놀러 가고 그러려고 가는 건데 네, 그렇죠. 본인이 슬램 싫으면 좀 빠져서 보면 되는 거고 떼창이 싫으면 뭐 단공을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이제 1년에 그거 한번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펜타포트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걸로 보면 페스티벌을 많이 안 오신 분들이 그만큼 이제 안 했던 유입이 것 되었다.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새롭게 매력을 알게 되고 이런 문화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시게 되는 기회가 됐을 테니까 펜타포트는 기본적으로 운영은 기본은 하는 저는 느낌 발전이 없어서 그렇지 기본은 하는 느낌이어서 네.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음악 외에 무대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페스티벌을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좋은 페스티벌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컨텐츠나 뭐. 그렇죠. 이게 펜타포트가 꽤 오래됐음에도 뭔가 음악에 즐길 만한 컨텐츠가 많지 그렇긴 않다는 하죠. 점이 좀 항상 아쉽고 특히 이제 굿즈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돈 쓰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관객들은. 진짜 그때만큼 소비 심리가 이렇게
확대될 때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지갑에서 티셔츠 값도 하나 못 뺏어 나가는 그런 굿즈 제작은 좀 아니지 않나. 그동안에 약간 굿즈가 좀 마음에 안 드셨다는 이야기네. 안 샀어요. 안 근데 샀어요. 왜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디자인이 그냥 별로. 디자인? 네, 디자인이 별로예요. 내가 그래도 입고 다니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굿즈에 신경 쓰는 또 무단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약간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많죠. 언제까지 펜타포트 하면 김말국. 아 김치말국수가 그걸 어떻게든 굿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김말국으로 뭔가 해볼 김말국 수도 있겠죠? 티셔츠. 네. 그거 좋네요. 네. 김말국 티셔츠 완전 좋은데. 그냥 김말국 그 자체를 뭔가 그 캐릭터를 김말국으로 해서. 너무 좋은데. 왜냐면 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펜타포트 헤드라이너는 김말국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딱 가면 김말국 한잔 딱 시원하게. 한걸 먹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약간 뭔가 시작 종 같은 네. 느낌인 거죠. 예. 옛날에는 슬램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슬램이라면 하면 관객들끼리 막 부딪히고 네.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이게 없으면 록페가 아니지. 약간 그런 정도로 가면 무조건 이제 기웃기웃 거리는 잘 노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쯤일까? 작년에 이 사람 봤어 내가. 눈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만 가면 계시는 네, 분들. 거기만 가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저분 또 있네?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이제 슬램을 하기 어려운 음악들, 옛날처럼 막 강성의 락 음악은 많이 없어진 추이기도 해서, 예, 사실 그렇게 슬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펜타는 무슨 뮤지션이 나와도 슬램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예, 그냥 뭔지 모르는데 그냥 만들고 가. 네. 아니 어떻게든 슬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쵸. 발라드에도 그걸 잘 모르는데 서클핏을 만들어. 이건 만들 때가 이제 노래가 끝난 시점인데 막 만들어. 일단 만들어. 근데 노래가 끝나면 되게 멋쩍게 다시 이렇게 네, 다시 모이고. 그 자리를 메우는 약간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봤기 끝까지 때문에. 아쉬워하고. 예, 뭘 해도 그러니까 슬램이 서클이 만들어지고 슬램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는 펜타밖에 경험할 수가 없다. 약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올해 펜타포트 라인업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경향이랄까요?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 네. 예, 평론가님은 요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 전체적으로. 올해는 굉장히 일본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컨택을 했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보시면은 뭐 엘레가든 있고요, 키린지, 치지분가쿠, 오토보케 비버 이런 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서도 분위기도 그렇고 정서상 약간 일본 뮤지션을 조금 지향하는 그런 네네네. 분위기가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펜타가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초중반만 해도 엄청 일본 뮤지션들 많이 데려왔거든요. 뭐 라르칸 시엘이 헤드라이너 쓰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맞아요. 되게 그 중진급의 밴드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엘레가든도 거의 15년 만에 헤드라이너를 맡게 되고 키린지나 뭐 히치지분가쿠도 우리나라에서 꽤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이거 보는 순간 올해는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스트록스가 둘째 날 헤드라이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렇죠. 백투 펜타포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트록스도 그렇고 엘레가든도 그렇고 15년, 17년 전에 옛날에 왔던 헤드라이너를 했던 분들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정말 네임드 한 명을 몰빵하는 몰빵이죠. 몰빵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결과가 스트록스였다는 게 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다. 네. 스트록스 섭외에 성공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신구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어. 뭐 마이앤트 메리나 갤럭시 익스프레스, 로맨틱 펀치 뭐 엄청 전통적으로 이제 항상 나오시는 그쵸, 분들. 체리피터 거기다가 뭐 실리카게, 썰, 새소년, 뭐 나상현 씨 밴드 같은 지금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약간 그런 팀들. MZ 세대들의 그렇죠. 락 밴드잖아요. 그렇죠. 201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팀들 그리고 완전 생신인 같은 뭐 박소은 씨라든가 고토바, 다부다 뭐 이런 분들. 박소은 씨 저 좋아해서 단공도 보러 가고 했는데 솔로 싱어송라이터고 되게 공감 가는 가사나 20대 청춘의 이런 정서들을 되게 잘 그려낸 그런 노래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솔로 뮤지션인데 박소은 씨 무대 한 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두 번째 날에 그 메인 스테이지 같은 경우가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인디씬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아우르고 있는 그런 라인업이다. 왜냐면 검정치마 있죠, 그렇죠. 실리카겔 있죠, 메서드 있죠, 보스턴 클로 있죠. 그러니까 되게 과거와 현재가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이렇게 이승윤 씨도 사실은 인디 쪽 출신이시잖아요. 물론 싱어게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지만 네네. 근데 이승윤 씨가 여기에 올라올 급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공을 제가 봤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라이브 실력이 엄청 좋으신. 진짜 네. 좋고 이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
능력 이게 진짜 뛰어난 경연 프로그램 1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앨범이 또 되게 좋아. 이번에 나온 2집 앨범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원 자체도 좋은. 네. 그럼 이승윤님은 원래 그런 페스티벌에 좀 자주 나오시는? 작년에 펜타포토도 사실 나왔었어요. 아. 근데 작년에 서브 스테이지였는데 올해는 과감하게 이렇게 메인 메인으로 스테이지에 딱 올라가셨네. 기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기대에 걸맞는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린지가 최근에 네. 이제 신보 발표한다고 뉴스를 냈는데 그 수록곡 중에 하나가 새소년이랑 같이 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한번 같이 공연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러면 조금 이제 하거든요. 금요일 날이 키린지인데 네. 일요일에도 특별히 이렇게 출연해서 듀엣으로 이제 나오지 않나?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뭐 금요일에 하든 일요일에 하든. 뭐 작년에도 재패니스 브레이크패스트 나왔을 때 황소연 씨가 네네네. 피처링으로 참여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곡을 충분히 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무대를 네. 펜타포트에서만 또 볼 수도 그쵸. 있겠다라고 예상을 좀 해보시는 거네요. 그쵸. 안 하려다가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펜타포트 관계자분들이 부랴부랴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예. 히치지 분가쿠도 일본에서는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밴드고 나름 이번에 후지 락 페스티벌에도 중요한 라인업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발표됐을 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걸 봤어요. 뭐 엘레가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법한 메리미라던가 메이크업위시 같은 노래들. 네. 메이크업위시를 떼창하는 순간이 아마 펜타포트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메이크업위시는 여러분들 외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슬랩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겠죠. 왜냐면 이게 노래가 천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확 빨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막 달려나가는. 엘르가드는 아예 모르시는 분, 네. 뭐 일본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완전 신나겠죠. 좋아요? 뭐 직관적이고 스트레이트하고 펑크. 일단 펑크 밴드. 펑크 밴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때는 되게 거부감 없이 스트레이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친숙한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CF에서 많이 쓰이면서 익숙하실 노래들이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공연에서 메리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샌리스트에 네, 샌니에 메리미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일본에서 현지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노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이 펜타포트 측에서 그렇죠. 요청을 하는 경우. 할 수 있죠. 옛날에 이제 서치모스라는 일본 밴드가 왔을 때 스테이튠이라고 엄청 히트곡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현지에서는 스테이튠을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와서 했어요, 하기는. 뭐 엘르가든도 메리미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저는 왠지 할 것 같은. 그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네,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서 메리미에 너무 집착하지 왜냐면 메리미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18년에 이제 재결합을 해서 공연을 계속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이후 처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오늘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왔는데 5월에 제가 네. 현지 그러니까 일본의 비바라 록이라는 네. 페스티벌을 가서 산 공식 굿즈입니다. 구하기 쉬웠나요? 뭐 물량 넉넉하더라고요. 물량은 넉넉하네. 물량 넉넉하고 스마트폰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번호가 되면 가서 구매하는 그런 식이어가지고 줄 서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자기가 보고 싶은 뮤지션들 골라가지고 자신만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펜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일본 분들도 그런 슬램이나 서핑, 다이브 이런 거 많이 하나요? 엄청 하죠. 엄청 합니다. 많이 하고요. 신기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가지고 계신 편견 중에 하나가 일본 관중들 조용하다라는 네, 편견이 그렇게 있는데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내한 공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해외 뮤지션을 볼 때는 조금 더 감상에 집중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컬 오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관객들도 진짜 잘 놀아요. 공연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우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3년에 일본 로컬 록 페스티벌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록인 재팬이라고. 네네. 정말 완전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랬어요. 이렇게 잘 놀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막 무브라던가 땅을 이렇게 두드리는 무브가 있어요. 그래서 원 딱 해놓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등을 이렇게 같이 치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파를 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아무도 모르는. 짜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로컬 록페에 한번 가보시면 썸머소닉, 후지록 이런 거 말고요. 록인 재팬이라던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본 밴드들만 나오는 그쵸.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페스티벌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일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은 페스티벌 시장도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오래 만약에 우리나라 뮤지션들로만 막 4일 5일의 페스티벌을 한다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4일 5일 하는 게 너무 우습죠 사실은. 록인 재팬도 5일 하고 다녀오신 카운트다운 재팬도 4일 그렇죠, 4일. 4일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오히려 관객도
서머소닉이나 후지록보다 많이 들어오고 이게 가능하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락 밴드가 일본은 되게 많아서 많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없지는 않잖아요. 네네. 인기도나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페스티벌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티켓 파워가 있는 뮤지션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네. 풀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페스티벌이 점프. 아, 전주 뮤직 페스티벌. 네, 전주 뮤직 얼티밋 페스티벌. 그 페스티벌이 라인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뮤지션들이 와요. 뭐 완전 유명한 팀들은 아니지만 금요일은 특히 아이돌들도 껴있고 엄청 다채롭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대중 가수들도 중간에 네. 껴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이 라인업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그 느껴지는, 느껴지는. 아. 점프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조금 거리도 있고 이제 국내 로컬 뮤지션들로만 이루어진 페스티벌 좀 더 많아지고 그래야 이제 소개도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네. 그런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어요. 펜타포트라고 펜타만 광고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페스티벌도 좀 서로 광고를 좀 같이.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광판에 순 맥주 광고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업 광고 이런 게 네. 너무 껴들다 보니까 일단 상업 광고는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다른 페스티벌 광고 한다고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물론 자기들만의 뭐 어른들만의 사정이 어른들, 있겠지만 좀 어른들 우리나라 페스티벌 전광판에도 다음 날짜에 이제 나오는 페스티벌 광고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매체에서 좀 담당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웹진이라던가 네. 뭐 잡지라던가 그런 데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인디나 이런 소식을 접할 곳이 많지 않잖아요. 채널이나 음악이나 신보 소식, 공연 소식, 페스티벌 소식. 저도 몰랐던 공연들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했대. 난 보고 싶었던 뮤지션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저는 펜타포트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락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펜타포트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 다른 공연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페스티벌 안에서. 그렇죠. 단독 공연도 단독 공연이고 페스티벌도 네. 페스티벌이고 이제 뭐 맥주 하고 펜타부터 올해는 카스 말고 또 딴 거 매년 카스인데 카스 맛이 없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카스가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평론가님의 그냥 생각이고. 차라리 켈리. 일본 가면 이제 비발라록은 기린이었고 아. 제가 옛날에 이제 썸머소니에서 2016년 이후에 안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버드와이저였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다른 맥주들도 팔아요. 비발라록도 사이타마의 코에도라는 여러분들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브루어리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날 한정 맥주를 브루어리랑 협업해서 양조를 거기 비발라록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지 않냐. 요게 이제 그 페스티벌만의 컨텐츠가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 컵이라도 막 이렇게 카스랑 펜타포트랑 이렇게 협업한 컵. 완전 좋죠. 그럼 아마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저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머리를 못 굴리냐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머리를 굴리시는 거예요. 계약이 잘 안 됐을 그쵸. 뿐 머리는 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돈 벌 수 있는 루트가 많다. 이거 저희가 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는 펜타포트 좋아하지만 좀 약간 아쉬워서 편이었어요. 네. 그래도 매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돈 내고. 사실 토요일에는 이제 스트록스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록스의 날인데 이제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일본 밴드 중에 네네. 오토보케 비버라고 있는데 네네.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이번은 교토 출신 4인조 밴드고 사실 일본보다는 서양 쪽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도 많이 나가셨고 펑크 로큰롤 중심으로 엄청나게 직선적이고 정신없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인데 이런 펜타포트의 분위기랑도 잘 맞지 않을까. 잘 맞아요. 약간 스타일링 같은 게 일본 쇼와 시대를 약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링이라던가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과거에 일본의 60, 70년대를 관통하는 그런 그룹 사운드 GS 시절의 그런 사운드 결이 좀 묻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레트로라면 레트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일본스러움을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거고 평소에는 좀 경험하기 힘든 스타일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히츠지 분가쿠는 그럼 이제 좀 심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여기는 3인조 밴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단단한 얼터너티브 록과 캐치한 선율을 내세운 일본 인디록의 융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컬을 맡고 있는 이 시오츠카 모에카라는 분의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허스키하기도 하면서 신비스러우면서 뭔가 투명한 느낌도 들고 들었을 때 뭐랄까 뭔가 꿈결에 떠도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보컬이기 때문에 막 방방 뜨는 무대는 아닐 거예요. 느긋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일본의 인디록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무대를 경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일본 음악에 대한 편견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 아직도 뭐 엑스제팬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뭐 아이돌 이런 얘기 하면서 하여튼 부분만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그렇지 않다. 일본 음악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팀 중에 이제 베비메탈이라는 팀이 네, 네, 있잖아요. 네. 예. 음악은 어쨌든 서양의 그런 헤비메탈 뭐 이런 라우드 뮤직이지만 포맷은 너무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한 번 오면 좋을 텐데 페스티벌로. 네, 페스티벌에서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몸값이 높아졌어 사실. 한 번 우리나라 왔었어요. 메탈리카 내한 공연할 때 오프닝으로 베이비 메탈이. 게스트로. 예. 그때 그 베이비 메탈을 보면서 벙쪄 있던 관객들의 얼굴이 잊지를 못합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아이돌인데 왜 저런 거 하지? 그렇죠.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 게 너무 보여서. 왜냐면은 이분들은 메탈리카 팬들이잖아요. 전혀 이런 쪽과는 관련이 원래 없으니까. 아이돌 팬하고 이 메탈리카 아저씨 분들하고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갑자기 뭐 음악은 메탈인데 춤추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 인지부조화가 오는 예. 거죠.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이거 만든 사람 되게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본인들도 몰랐어요. 근데 내년 펜타에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거기다 몰빵하면 다른 아티스트 섭외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베이메탈에 몰빵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외 뮤지션 말고 이 팀을 좀 섭외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던 게 네. 드림캐쳐였어요. 드림캐쳐. 걸그룹 아닙니까? 네. 근데 드림캐쳐 사운드 자체가 락이잖아요. 음악 자체가 기반이 락이고 되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단공 갔다 왔거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운드도 빵빵하고 뒤에 이제 밴드 놓고 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주에서 섭외를 했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구나. 좀 아는 분들. 예. 드림캐쳐 섭외하시는 거 보고 좀 안다. 아시네. 느낌 아시는구나. 그게- 많이 들으셨구나. 예. 그날 오마이걸도 나온다. 제가 오마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마이걸 드림캐쳐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주로 정말 가고 싶었는데 금요일이야.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평론가님이 저 일본 음악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아이돌 쪽도 되게 빠삭하시거든요. 네, 저 K-팝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펜타에서 좀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죠. 펜타포트는 특히나 이제 그런 정통성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아이돌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꽤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관계자분들이 관객들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아, 만약에 넣고 싶은데 하도 넣으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업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옛날에 그 펜타포트 라인업들을 보면은 뭐 그런 팀들이 시도가 좀 있었나요? 있었어요. 예, 뭐 덴파굼이라고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 있거든요. 일본 아이돌. 네, 나 깜짝 놀랐어. 지금 14년 이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영어로 써 있으니까 네.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이라고 생각 못 하겠네요. 이제 진짜 전형적인 일본식 아이돌이거든요. 그런 과감한 기용은 시도. 잘 안 하는 것 같다. 요즘은 락 페스티벌에도 그런 엔터형 뮤지션들이 좀 나와주는 추세 아닙니까? 락 페스티벌이라는 포맷 자체가 범위가 되게 넓어졌죠. 어떻게 보면. 네, 포용력이 맞아요. 되게 넓어졌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락 하면은 헤비니스 뮤직을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은 왜 메탈 밴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맞아요. 아직도. 올해 특히나 좀 근데 사실은 왜 섭외를 안 하겠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데이터와 증거가 있으니까. 안 그리고 하시는 전 거예요. 세계적으로 봐도 헤비니스 뮤직은 그렇게 주류까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마니아들이 많아서 그런 찐 메탈 밴드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생기면 2019년도에 네. 강원 락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직접 가서 이번 서머 소닉에도 뉴진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네. 좀 부러워요. 우리나라 그룹인데 거기 가서 그런 공연을 하니까. 저도 도쿄 갔으면 뉴진스 무조건 봤을 거예요. 어쨌든 썸머소닉은 록 페스티벌은 아니잖아요. 이제 뮤직 페스티벌로 거의 정체성이 굳혀진 상황이고 제가 듣기로는 뉴진스 섭외가 진짜 티켓 판매 많은 일본에서도 뉴진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 이번에 일본의 뮤직 매거진이라고 되게 유명한 잡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 대중음악 특집을 표지가 뉴진스. 기존의 K-팝 아티스트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뉴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새롭고 뭔가 다른 영역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부러운 느낌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뉴진스가 뜨면은 막 좋아해주고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락페 그런 대중 아이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판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환영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다양한 음악이 공존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자기가 듣는 음악, 장르 음악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좀 아쉽지 않나. 틀을 좀 벗어나는 거를 좀 겁을 내신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에 벗어나거나 뭔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런 음악 하는 애들은 이런 음악만 하고 그렇게 다른 음악 하는 분들은 따로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 3일 중에 네. 하루만 가야 한다면은 어떤 날을 추천드립니까? 제가 만약에 새 날짜 중 하루를 간다고 했으면 스트록스를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록스를 일단 못 봤으니까. 약간 개인적인 이것도 있죠. 2번 아니면 스트록스를 또 볼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엘르가든 티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엘리가는 봤잖아. 봤으니까 그리고 일본이잖아. 아, 언젠간 볼 볼 수 수 있지 있으니까 않을까? 좀 접근성이 쉬우니까. 접근성이 좀 예, 근데 맘만 먹으면 보니까. 그런데 스트록스도 그렇고 검정 치마 공연도 좀 보기 힘든 것 아 그렇네요. 물론 이제 올해 단독 공연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페스티벌에서 검정 치마를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힘들지 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펜타포트 리뷰는 뭐 이 정도로 네네네. 마무리를 하는데 좀 보시는 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얘기라도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해를 좀 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뭐 올해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근데 그 외에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거기 있는 분위기를 좀 존중을 해주시고 이렇게 노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아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이해하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로 방문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올해 라인업 되게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저는 올해가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탄탄하게 다져진 펜타포트의 역사를 현재 진행형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평론가님은 다 가시나요? 저 금토 가고요. 엘레가든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아, 있습니다. 진짜요? 네, 하기로 되어 야. 있어서 아마 금요일은 뭐 공연도 공연이지만 취재를 겸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인터뷰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보통? 그거 모르겠어요. 원래 뭐 백스테이지에서 할 때도 있고 호텔에서 할 때도 있는데 야, 어디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성공한 덕후시네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호소미 씨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모노아이즈로 활동하실 때 내한했을 때 그때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네요. 그 엘레가든 멤버들이 보실 때 저 기억하세요 하면 근데 제가 몇 번 그래봤는데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많은 분들과 그렇죠. 인터뷰를 매체가 하고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놓고 기억을 못하시는 거에 약간 좀 무안했던 적이 있어서 안 물어봅니다. 근데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뭔가 장치를 기믹을 막 여러 기믹? 가지 설치를 해가지고 분장을 한다든지. 굳이 그렇게까지? 나도 내 자아가 있고 올해 일본 아티스트들이 많이 와서 저는 인터뷰를 할 일이 좀 겸사겸사 있는 것 같아요. 많아져서 또 좋으시겠네요. 얼마 전에 슬램덩크 주제가 불렀던 10feet 텐피 또 인터뷰를 하시죠. 하셨죠. 인터뷰를 했고 단독 공연도 보고 왔고. 나와주셔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서머소니 오사카도 갈 거기 때문에 혹시나 네. 서머소니 오사카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보인다 뭐 마찬가지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